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생애 주기가 있죠. 이렇게 생로병사,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이가 들었다가 나중에 늙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10대 때 어린 아이들한테는 너희들이 나중에 서른이 되면 직장을 가져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교육을 직장을 위한 교육을 막 시키고 막 그러죠. 그리고 이제 돈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40대, 50대가 되면 여러분들은 40대, 50대가 되면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이제 편안한 노후가 좋다. 라고 이렇게 노후를 막 준비하고 그래요. 근데 노후가 되면 나이가 그럼 70이 되면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웰 다잉에서 행복한 죽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잘 없죠. 행복한 죽음을 가져야 된다. 죽음이 행복한가? 뭐 죽음을 일단은 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언급하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노후를 가져야 된다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편안한 죽음은 얘기해도 죽을 때 좀 편안하게 죽어야지 하는데 행복한 죽음, 아니 죽는 게 행복할 수 있나? 여러분들이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데 통장에 1,000만 원이 갑자기 녹아서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됐어. 행복한가? 행복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것이 행복할 리는 없어요. 그걸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마음으로 이제 마음 조정을 해서 마음으로 노력을 해서 1,000만 원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된 거를 행복하게 여겨라 라고 해서 행복하기는 어렵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했어. 이별은 행복한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고, 그런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죽는다 해서 행복한 죽음, 이제 그게 어렵죠.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 통장에 1,000만 원이야.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됐어. 근데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내가 투자를 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그 가게를 시작해서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된 거야. 그러면 가게가 잘 되면 다시 수익으로 돌아가서 플러스 2,000만 원, 3,000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된 것이 그렇게 괴롭지 않아요. 당연히 그걸 감수하고 내가 가는 거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서 행복한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죠. 사기당해서 마이너스 1,000만 원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거는 다시 1,000만 원을 끌어올리기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전 절망이야 이런 것보다는 내가 빚을 다 갚았네. 빚을 다 갚았네. 그래서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됐네. 아유, 저 빚진 거 이제 시원하게 해결이 됐네. 설사 이렇게 내가 속임을 당해서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빚 갚았다고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죽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마찬가지죠. 죽는 것이 괴로운 것만은 아니에요. 행복한 죽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죽기 전에 10년 동안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했어. 이제는 나는 이제 이 몸 바꾸고 싶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 몸 끌고 다니기 참 힘들더라.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끌고 다니기 참 힘들었어. 맨날 병원 다녀야 되고. 자, 이제는 눈을 감아야지. 이렇게 병원에서도 얼마 안 남았대. 너무 행복한 일 아니에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 병원에서도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래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라고. 저는 새 몸을 받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노후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임종의 순간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생의 사이클, 뭐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그 주식 같은 데 보면 일봉이 있고 주봉이 있고 월봉이 있고 년봉이 있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게 이제 일봉이고요. 주봉은 이번 주, 다음 주, 지난주 일주일의 값을 따져서 이 주가가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이런 걸 따지는 게 주봉이에요. 월봉은 이번 달에 상승했는지 지난달에 하강했는지 다음 달에 뭐 할 건지 이게 이제 월봉이에요. 이걸 이제 봉우리로 차트로 이제 그래프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일봉, 주봉, 월봉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또 년봉이라고 있어요. 작년에 상승하고 올해 하강했는지 10년 동안 99년도부터 2000년도, 2001년도, 2005년도 이렇게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락을 했는지 이런 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는 게 년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일봉, 주봉, 월봉, 연봉이 있듯이 우리 삶도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나빴다, 글패는 좋았다, 뭐 이렇게 좋고 나쁜 것이 날마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이제 어떤 경우는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계속 상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참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상승해. 그러나 그런 세상은 또 없는 거예요. 또 주별로 이번 주는 좋았다가 지난주는 나빴다가 다음 주는 좋았다가 뭐 이렇게 주도 그럴 수가 있어요. 월도 올해 이번 달은 또 지난달은 연도도 작년도는 올해는 이럴 수가 있듯이 인생의 정체도 우리 불자들은 꼭 가져야 될 게 꼭 머릿속에 둬야 될 게 전생, 현생, 내생을 머릿속에 꼭 둬야 돼요. 전생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약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내가 무슨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지금 잘 될 때는 그런 생각 안 해. 내 전생에 좋은 일해서 지금 이렇게 된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고 힘들 때 내가 전생에 무슨 업장이 두터워서 이래. 전생 그런 때는 전생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내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생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면 내생도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에도 한생, 두생, 아까 이제 연봉, 월봉, 일봉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번 생의 봉우리, 이번 생의 봉우리 다 전생은 좋았다, 이번 생은 나빴다, 다음 생은 좋았다, 그 다음에 또 더 좋았다. 이렇게 다음 생애마다 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생 처음에 부모, 엄마 뱃속부터 시작해서 목숨이 닿을 때까지 이번 생에도 이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태어났을 때보다 늙어서 죽을 때가 더 고점이면, 더 높으면, 그럼 이번 생은 상승인 거죠, 그죠? 이번 생은 상승이야. 그런데 태어날 때보다 늙어 죽을 때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는 이게 이제 이렇게 상당히 주관적이라서 다른 사람이 판단할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죠. 내가 이번 생은 참 잘 살았다 하면 이제 죽기 전에 눈을 감을 때 여한이 없어,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 이제 태어날 때보다 고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돈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려면 이게 40대 50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40대 50대는 저 아래 저 지하실이었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에 갑자기 팡 올라가서 저 고점으로 딱 찍으면 그러면 되는 이번 생은 성공한 거예요. 반대로 40대 50대 너무 잘 나가서 이렇게 재벌급이 됐어. 중소기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수백억 수천억 됐어. 그러다가 이렇게 고점 찍고는 계속 안 좋아. 마음 계속 불행해져. 나중에 70대 80대는 정말 너무 힘든 마음이 돼서 죽기 전에는 너무 죽기가 싫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 이래 되면 이제 오히려 죽기 직전에는 최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이번 생은 그냥 망했다. 좋았다가 윗꼬리를 크게 달고 평 해서 이제 마이너스 음봉이 돼버리는 생이 돼버리는 거죠. 이제 별로 이렇게 예, 윗꼬리를 단다는 것은 거기에 안착하지 않고 슉 빠져서 늙어가지고 슉 빠져가지고 이제 오히려 태어날 때보다 더 나쁜, 더 힘든, 더 어려운 마음, 마이너스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라는 게 고점을 찍었다가 슉 내려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냥 윗꼬리 달지 않고 우양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슉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번 생은 망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이번 생이 연세가 들었을 때 노후에 상승해서 끝나면 다음 생에도 상승하기가 쉽다. 상승해서 시작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생에 하락하면서 끝나게 되면 다음 생도 하락해서 시작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관성의 법칙이잖아, 보면. 이게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생. 행복한 죽음과 그리고 그 다음 생을 위해서 나이가 가면 갈수록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좋은 일도 많이 해. 사람이 행복하려면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감이 더 커지고 괜찮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한다면 다음 생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왜 행복해야 되는가? 나이가 많을수록 더 행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나이가 많아질수록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자, 사실 나이가 많을수록 행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행해지기가 더 쉬워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자, 20대, 30대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는 요건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몸의 힘도 세지고 뭐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20대, 30대는 더 성장하고 할 때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하강해. 몸이 아픈데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어렵거든요. 돈이 없는데 행복할 수 있겠어요? 어렵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부양할 때는 자식들 앞에서 뻥뻥 큰 소리 칠 수 있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서. 그렇잖아. 자식들이 막 이렇게 클 때는 돈 주고 이럴 때는 이런 봐라 이러면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큰 소리도 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충고도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꾸로가 되면 나이 6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직장이 없고 자식들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 잔소리 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내가 냈네 하니 어렵습니다. 이제 오히려 자식이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옛날에는 효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나이가 많아도 이렇게 그 사회적 분위기가 효도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긋장을 부려도 자식들이 네 아버님, 네 어머님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도 내가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이제는 어른들이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평생을 자식들 앞에서 떵떵거렸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돼서 받아먹어야 되고 이래 되니까 이제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해주기만 하고 받는데 능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해주는 건 많이 해줬어. 누굴 돕는 거나 해주는 걸 많이 해줬는데 반대로 자식에게 받아야 돼. 받는 양도 많아지고 내가 나이가 많고 병까지 들면 더 많이 받아야 돼. 나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 것 같아. 또 얘들이 명절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와야 돼. 그러면 스스로 갖는 생각이 내가 아이들에게 짐짝이 되나? 복양이라는 거 이제 개념이 사라졌어요. 그죠?
부모 봉양이라는 건 개념이 사라졌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자, 이러면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결국 나쁜 선택을 해요. 전 세계 200여 개의 나라 중에 노인 자살률이 최고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의 2배로 많아. 2배로.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최대로 많은데 그냥 최대가 아니라 2배로 많은 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 100년 전에는 효도 말밖에 없었는데, 사실 부모에게 무조건 효도해야 되지 그런 생각밖에 없었는데, 개념이 아예 사라지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은 의무는 엄청 많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그렇죠? 옛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해주는 거나 지금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해준 거나 똑같아.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해주는 건 역전됐죠. 자식이 부모에게, 옛날에는 여러분들 세대까지만 해도 그냥 부모 봉양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지금은 역전이 돼서 자식이 부모를 봉양할 필요 없다 라는 분위기로 부모님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비록 이제 자식이 결혼 비용으로 부모님한테 2억 3억씩 탔어. 결혼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부모 총 자산이 2억이었는데 부모 총 자산이 2억이었는데 대출까지 내가지고 2억 5천에 결혼시켰어. 그럼 고마워할까요? 자식이 고마워할까요? 이놈의 자식들이 고마워하기 이런 거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라고. 이 고마우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2억 5천 들여서 결혼시켜줬으니 내가 이걸 갚아야지 해서 매달 얼마씩 2억 5천을 이제 한 20년 동안 갚아야지 이러면 한 달에 얼마씩 줘야 돼요. 그러면 적지 않은 비용을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2억 5천은 그냥 꿀꺽이요. 꿀꺽. 이거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부모는 당연히 자식에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 과거랑 지금이랑은 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똑같은데 자식이 해야 될 이거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본인은 주기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그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게 싫죠. 그리고 몸이 약해지니까, 아파지니까 몸이 아픈 게 싫죠. 또 이 사람들 어디 나가도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즐거움이 많았어요. 근데 어디 시장에 가도 성남동에 가도 성남동 가니까 나 같은 나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시장이나 아니면 북적북적한 곳에 가야지 그래도 재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70이 돼서 80이 돼서 성남동 가봐 저녁에 저녁에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60 넘은 사람도 잘 없어. 거기 넘은 사람도 잘 없어. 보면 거의 대부분이 10대부터 40대까지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보면. 그러니 야, 이거 내가 어디 가도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노후가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 행복하기가 어려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기울어진 운동, 내가 열심히 난 행복할 거야 라고 노력해도 겨우 그냥 그 정도로 유지하는. 노력하지 않으면 미끄러져서 저절로 불행한 그런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노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는 거는 1차로 돈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감각적이라서 돈 많으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자식들도 그냥 무릎 꿇어요. 돈 많으면 부모가.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누구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나 되는 걸 생각을 해보자고. 누구나 되는 그 공부예요.
공부는 나를 더 이렇게 나답게 만들기도 하고요. 타인이 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느낌을 갖게 해요. 위험을 갖게 해요. 공부라는 게. 공부를 꾸준히 하면 사람이 교양이 생기고요. 분위기가 약간 이렇게 위험이 생겨서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게 돼요. 그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존중받기가 쉬워요. 무시 잘 안 받아요. 그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무료급식을 이렇게 드시러 이렇게 오신다 해도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 사람 앞에서 막 욕설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공부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좋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죠.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 자존감을 굉장히 좋게 해주고 남들이 볼 때도 역시 위험이 있게 해주는 게 공부예요. 그리고 공부를 계속 공부가 이제 기도만 공부가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마음이 평화롭게 하는 거고요. 내가 말한 공부는 마음이 평화로운 것 플러스 지식과 지혜예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2020년도, 심지어 2020년에서 30년, 10년 사이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공부,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 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경제, 뭐 금융, 또 사회, 세계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식들도 엄마랑 전화했더니 엄마랑 같이 얘기를 했더니 나보다 더 잘하네? 나보다 더 이렇게 금융에 대해서, 뭐 주식에 대해서, 금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엄마가 더 잘 알아. 이러면 아이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우리 엄마는 정말 절에 가서 매일매일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무시하지는 않아요. 우리 엄마 그래도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참 좋은 우리 엄마는 참 좋아. 호감을 가져요. 그러나 이렇게 더 좋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특히 일부 자식들은 종교에 대해서 편견이 있는 자식들이라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 그냥. 그런 자식도 있어. 저래 가지고 맨날 사는 거 싫어. 이런 사람도 있게. 근데 이제 누구나 어떤 자식이라도 부모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싫어하는 자식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엄마가 알고 있는 거 나한테도 좀 얘기 좀 해줘 라고 더 가까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뭘 공부하고 정보를 갖고 이러기 정말 힘들죠. 힘들겠지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은 더 많잖아. 젊은이들처럼 돈 벌어야 돼 이런 게 아니잖아. 시간은 더 많으니까요. 힘들어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공부를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요즘에 사회 민법, 형법, 뭐 헌법 같은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도 경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요즘에 주식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지금 20대, 30대들이 모두 다 주식하고 있대. 모두 다. 여러분들 자식들도 거의 대부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진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제가 아까 이제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스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스님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연히 스님은 공부만 해야죠. 그렇지만 여기는 포교당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봉, 주봉, 월봉, 연봉도 모르면 어떻게 해?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니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꾸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제가 설명하는 것 이상의 또 공부를 더 하려면 요즘에 공부하기도 더 쉬워. 유튜브 들어가면 다 강의가 나와 있으니까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 그러면 나도 알아가는 즐거움이 크고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전에는 자식이 용돈을 줘도 우리 아버님 70 넘으시는 아버님 그 용돈 쓰세요 하면서 기분 좋게 안 줘요. 겉으로는 기분 좋게 드리죠. 근데 속으로는 야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나 지금 없는데 이 찜찜하다고. 근데 이 부모님이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양도 있고 참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좋은 힘을 주셔. 그러면 더 못 드려서 미안해요. 이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10만 원을 주더라도 내가 20만 원 드려야 되는데 30만 원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가 많이 중요한 거야. 공부와 함께 마음씀도 중요해요. 마음씀은 또 기도랑 또 달라요. 마음씀은 회사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왔는데 어디 전화할 데도 없고 엄마한테 딱 전화했어.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회사 부장이 그러면 그대로 따라야 되지 이놈아. 그렇게 그냥 거기서 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 그래야지 밥줄 안 끊기고 열심히 잘 살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요. 그렇게 그래 한번 박아도 돼. 괜찮아. 한 번씩 이렇게 박아봐. 이제 한번 권위도 한번 해보고 괜찮아.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한번 저지르고 부모한테 할 때 있잖아요. 그럼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되란다 했잖아. 이럴 게 아니라 잘했어. 이미 한 거는 잘했다고 해야지. 그죠? 이미 한 거는 너무 잘했다. 멋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넌 정말 잘했다. 라고. 그럴 때 자식의 편을 충고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요즘에 충고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도 절대 충고하지 말고요. 그래. 왜 고부간의 갈등이 시집간 그 자식이 시어머니랑 사이가 좀 이상할 수 있거든. 시댁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 그러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야 그러지 말고 시어머니한테 잘해. 시누이한테 좀 잘하고 사이가 좋아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 뭐 오죽하면 네가 그러겠니. 잘했다. 뭐 싸워라. 안 보고 살아도 돼. 뭐 요즘에 누가 뭐 시부모랑 누가 보고 지내니? 보고 지내. 오히려 편을 들어주세요.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이라면요. 자식도 사실 선한 마음인데 부모가 선하면 자식도 선하기 쉽거든. 근데 자기도 시부모한테 잘하고 싶고 시누이들하고 좋게 되고 싶죠. 그걸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뭐가 잘 안 맞고 그쪽이 너무 고지고 너무 막 나가니까 자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네가 잘했어 라고 해주면 잘했다고 한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건 또 아니잖아요.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엄마가 그래도 내 편이네. 그래도 이렇게 힘들 때 그래도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네. 기분 좋아지네. 그러면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시댁에 잘할 수가 있어요. 보면. 근데 그렇지 않고 엄마가 딸에게 시집에게 무조건 잘해줘야지.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시누이랑 좀 잘 지내.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이 딸은 자존감이 더 낮아져요. 왜 나는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왜 엄마는 자꾸 저러지? 그다음부터는 엄마 얘기는 다 잔소리가 되는 거고요. 엄마는 늘 그런 식이야. 엄마는 늘 그런 식이야. 라면서. 엄마하고 얘기가 대화가 안 돼. 맨날 그런 식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딸인데 엄마도 지금 시집살이 다 해봤잖아. 이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갈등하고 별로 안 좋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씀, 뭐 이렇게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아.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위안이 되고, 아이고 눈물 찔찔 짜면서도 그래도 뭐 이렇게 엄마한테 하소연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너무 마음만 아파하지 말고요. 사는 게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자식이 부모에게 눈물 찔찔 짜면서 하소연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의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패했을 경우에 뭘 하다가 그 사기를 당했어? 아니면 왕따를 당했어? 아니면 뭐 이렇게 누구한테 내가 승진해야 되는 승진한테 밀렸어? 뭐 이렇게 경쟁에서 밀렸어? 그럴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자식에게 뭐 누구랑 싸우든지 뭐 할 때도 상대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이런 것에, 그리고 내가 양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걸 늘 뺏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좋은 인형을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친구가 가져가, 누나가 가져가, 동생이 가져가. 내가 로봇을 딱 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그냥 채가, 동생이 채가, 형이 채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사람들이 채가. 자기는 이제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왜 나만 맨날 뺏겨야지? 이렇게 뺏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같이 프로젝트를 해서 이렇게 그 좋은 성과를 내는데 상을 내가 제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별로 비중도 없던 애가 상을 받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마음 씀씀이를 네가 주는 거야. 너희 로봇을, 너의 인형을, 너한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좋아해. 그러니 네가 주는 거야. 부모가 좀 경제력 있으면 내가 또 사줄게, 똑같은 거. 더 좋은 거 사줄게. 걱정하지 마. 또 줘도 돼. 뺏기면 억울해하지 말고 네가 주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직장에서도 남이 먼저 승진하는 것도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승진하면 그 다음에 내가 될 확률이 더 높아. 내가 될 확률이 더 높다 하더라도 내가 될 확률이 높을 때 또 다른 사람이 한다 해도 그 사람도 좋은 일이지 않니? 라면서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뺏겼을 때, 또 사기 당했을 때, 뭐 이제 남한테 좋은 일, 남 돈 벌게 해줬다고 생각하고 또 빚진 거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면 마음 씀씀이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어. 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지 않니? 그래서 실패한 거에 대해서 실패했으니까 좀 좋은 경험을 한 거야. 큰 공부한 거야.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않니? 또 실패. 또 좋은 경험을 한 거야. 또 하면 되지 않니? 또 세 번째 또 실패. 그래도 좋은 경험한 거야. 또 하면 되지 않니? 이래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그러지 안 하죠? 야, 하지 마. 그거 했다가 망한 사람들 많다더라. 두 번째 실패하면 그봐 내가 하지 말라겠지. 내가 내 말 안 듣더니 잘 그랬더니 그거 아니야. 이제 그게 아니고 아이가 한다면 또 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수천만 원을 지원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응원은 또 해줄게. 그 다음에 또 실패해도 내가 또 응원해 줄게. 라고 모든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경험들은 훌륭한 학습이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나이가 40이 돼도 50이 돼도, 제가 이제 요즘에 늘 말하잖아요. 나이가 80이 돼도 늙어서 젊어서 고생만 사서 하는 게 아니라고.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70이 돼도 늙어 고생도 사서 하는 거라고. 다음 생을 준비하려면. 그러니까 늙어가지고 나이가 70이 돼서 아무것도 할 거 없고 그냥 뭐 방해만 이제 그럴 게 아니라 힘들어도 절에 기어서라도 와가지고 불공 올리고 콩나물 대가리라도 좀 까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봉사 별로 뭐 이렇게 할 게 별로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지나가면 휴지라도 하나 주워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거라도 억지로라도 나와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당에 와서 자리만 채워주는 것도 저한테는 엄청 기쁜 일이거든요. 저 사실 법당에 와서 자리 채워주는 것만 해도 큰 봉사예요. 저는 너무 좋아. 이게 이제
뭐 자리 하나 채워주는 게 얼마나 그 사찰에 부흥하는데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돈 하나도 안 내도 돼. 불전함에 1,000원도 안 내도 돼요. 그냥 앉아가지고 자리만 채워줘도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으면 내가 이 강의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734명이에요. 늘지 않고 계속 며칠째 계속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매 영상마다 조회수가 50에서 150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덕분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수십 명들이 강의를 늘 듣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도 자리에 없어봐. 아니 영숙보살하고 옥랑보살 둘만 앉아 있어봐. 내가 올라오겠냐고. 둘만 있으면 안 올라와. 둘만. 그래도 몇 명이라도 서너 명이라도 더 계시니까 올라와가지고 아유 오늘 좋은 말씀 또 해드려야지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려야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 나이가 든다고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하지 말고요. 나이가 들어서 고생해야 돼. 공부하러 나와야 되는 거죠. 편안하게 있다고 다 좋은 노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젊은 제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안다더라 이러면서 나도 이렇게 절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디 가서 봉사하니까 네가 직장에 있으면서도 야 봉사는 뭐라도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좀 봉사를 좀 해라. 기부도 좀 해라. 네가 100만 원 벌었으면 10,000원이라도 꼭 기부를 해라. 라고 기부도 꼭 가르치고 또 힘들수록 아니 내가 직장도 잘 안 되고 뭐 비정규직이고 뭐 이렇게 한 달에 버는 것도 50만 원밖에 못 버는데 그래도 기부는 하는 거야. 50만 원인지 5,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기부하고 그래도 봉사는 어디 가서 하는 거야. 봉사 좀 해. 그리고 나도 맨날 천수경 읽지 않니? 너도 금강경을 독송하든 아니면 다른 책이라도 좀 늘 읽어봐. 책을 읽으면 그때만이라도 마음이 편안하단다.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잔소리 같은 말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성불하세요.